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치르고 지금 11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우리 학생들 가채점 거의 끝내고 집에 있거나 나가 놀거나 하고 있겠죠. 나가 놀겠죠. 예,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집에 아이들이 가채점을 끝내고 앉아 있다면 정말 표정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만 가지의 표정이 있을 텐데 그와 함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여러 표정이 지어지고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학부모님 연결을 좀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우리 자녀분께서 오늘 수능 치르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꼭 한번 안아주셨나요? 안아주지는 못했고요. 고생했다는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수능 치렀는데. 어제까지는 참 힘들었거든요. 네. 아이가 이제 일단 저희는 재수잖아요. 재수였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일단은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은 편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유,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재수라고 하셨죠? 네. 아유, 그럼 뭐 작년에도 보고 이제 올해 2번을 봤는데 아이는 뭐 작년하고 올해 뭐 좀 어떻다고 하는가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낮에 인터넷을 보니까 되게 쉽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엄청 쉬웠다고 하는데 아이가 시험 보고 나와서는 작년보다 더 어려웠다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원이 참 어려웠다고 얘기를 생원이. 하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답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앞서서 우리 이망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의 이제 가채점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앞으로 뭐 수시 그다음에 뭐 정시가 있을 텐데요. 정시에 대한 고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일단 이번 주 토요일부터 수시가 있거든요. 예. 저희 아이는 이게 수능 전에는 수시를 넣어놓은 게 없고요. 수능 후로 다 좀 돌려놨는데 그것도 네. 사실은 걱정이고요. 예. 이 점수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수시를 저희가 포기할 거는 포기를 해야 되고 볼 거는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같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네. 네, 어머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2년 동안 정말 아이 정말 수고 뒷바라지 많으셨습니다. 해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니처럼 정말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거고요. 우리 예, 아이들도 참 이거 시험 어떻게 잘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어떻게 우리가 대입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영근 선생님. 예. 이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해놨던 수시를 이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너무 못 치러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재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수시에 무조건 붙어야 돼 이런 또 강한 마음 가지는 학생들도 그럴 있겠죠. 텐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능을 잘 본 경우도 있고 네. 또 평소 모의고사보다 못 본 경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평소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한번 CG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시와 정시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이제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잘 본 경우, 못 본 경우, 비슷하게 본 경우 네. 이게 세 가지 종류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시보다도 정시를 잘 봤다. 이번 수능을 잘 봤다.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더구나 이번에 수능이 어렵다는데 어려운 수업에서 잘 봤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제로 저한테도 지금 전화가 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저 국어 만점 맞아서 좋아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정시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과목을 잘 봤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또 실패하지 않았는지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경우 평소 모의고사보다도 이번에 수능을 잘 봤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그냥 네. 수시 뭐 대학별고사 포기하고 정시로 가면 되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할 때
뭐 한두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6군데 지원을 해놓죠. 예, 예. 근데 그 6군데의 지원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대개 수능 시험일 이후에 그 수시 지원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넣습니다. 하나는 수능에서 망할 경우를 생각해서 좀 안정 지원하는 네.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정 지원한 경우에는 잘 봤다면은 당연히 보러 안 가야겠죠. 그런데 이제 도전했다, 잘 볼 경우를 대비해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전 지원했으면은 보러 가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네네. 그렇게 결정은 되겠고요. 그 이하에서 이제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봤다. 네. 모의고사 비슷하게 봤다는 건 이번에 모의고사보다는 이번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잘 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것도 역시 자기가 수시 지원한 대학의 그 도전권 대학은 당연히 보러 가야죠. 예, 예. 그리고 못 봤다. 이건 무조건 보러 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뭐 전략을 할 것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이제 수능 시험을 이후에 대학별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무조건 그 보러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광희 선생님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웬만하면 논술도 보러 가고 면접도 보러 가고 보러 가시라. 다만 이제 확신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난 거기에 분다로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이 넌 엎어져도 넌 붙는다 이러면 뭐 안 갈 수 있겠지만 야 넌 이거 조금 어려워 이런 얘기하면 바로 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사실 앞날은 모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예. 수능도 예. 저희 이렇게 어렵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말부터 바로 이제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주말이라고 하면은 벌써 내일 모레라고요. 네. 내일 모레 어떻게 결정할지 내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저도 이제 내일 오후부터 전화기를 꺼놓을 생각인데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몇 점인데 거기 논술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실 저희도 커트에 대한 확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얘가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신만이 아는데 예.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답답한 아마 안 선생님도 전화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는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은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 그 문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모의고사 수준 정도 봤다 하면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못 봤다 하면 무조건 가야죠. 그렇죠. 점수가 낮았으면은. 예.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게 어떤 한두 과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아마 4개를 다 골고루 잘 본 학생 드물 거예요. 어느 한 영역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총점이 낮게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보러 가는 게 좋겠죠. 또 저는 또 될 수 있으면 보러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아는 건 원점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표점으로 변환됐을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른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보러 가는데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봐도 얘는 붙는다고 하면 그건 안 가더라도 예, 예. 반반 정도의 확률이면 보러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 논술 보는 대학이 다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예, 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니까 아마 대부분 또 수시가 대부분 애들이 상향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가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체제를 충족 못하니까 뭐 하러 가 이런 학생들이 본단 안 되는 말이죠. 거죠. 예, 보러 근데 가야죠. 저는 그런 학생을 또 경험 삼아서라도 가라. 예, 그건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예.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 삼아서 꼭 보러 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월요일 날 출연했던 그 만점 받은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수시에서 이제 수능에서 만점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결국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갔는데 글로벌 경영만. 예, 예. 네네. 그 지원할 때부터 이제 나는 만점이 나와도 이과를 가겠다. 어떤 그런 좀 확신. 네. 그게 아마 그 학생을 봤을 때 그 학생이 앞으로 또 살아갈 때 그게 되게 더 큰 힘이 될 맞습니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학생들 그 불안하더라도 가시고 어차피 지원한 거니까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 참고하셔서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논술 일자, 대학별 고사 일자 이런 것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맞아요. 이만기 선생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의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대학이 성균관대학이 1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숭실대, 경희대, 서울여대, 항공대 등이 11월 14일 날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시간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무슨 과는 오전 몇 시, 무슨 과는 오후 몇 시가 나와 있고 그걸 좀 확인해 주시는데 이를테면 이제 똑같은 날 보는 세종대, 단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등도 이게 시간별로 다르면 충분히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한대에서 먼저 보고 성대로 이동해서 본대가 아니면 성대에서 먼저 보고 한대로 이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의할 거는요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이동을 하는데 급하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아유. 퀵 서비스인데 네. 위험합니다. 맞죠. 아무튼 충분히 시간 계산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0일 날 보는 대학도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중앙대학교, 광운대학교, 인하대학교 등등이 다음 주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날짜 따져가지고 제가 시간 따져 보는데 문제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 있는 대학은 문제가 좀 다소 쉬울 수 있는데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감안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몇 번 당부드리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오토바이는 가급적 안 타는 게 답인 것이. 만약 그날 비라도 오거나 아유. 눈까지 내려버리면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 저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인터넷에 가면 지도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데요. 예, 예. A 대학부터 B 대학까지 오토바이 퀵 서비스 거리가 다 있어요. 얼마나 그 대한민국이 입시 공화국이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너무 무리한 그런 복수 응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 이제 건강 그리고 내가 중요한 안전. 거지. 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자, 저희가 좀더 예, 좀 예. 예.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경쟁 대학과 학생들이 이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예. 나는 뭐 성균관대도 넣고 한양대도 넣었단 말이죠. 근데 네. 공교롭게 날짜가 지금 똑같아요. 예, 현재 그렇죠. 그죠? 계열별로.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날짜가 비켜 있어요. 계열별로. 그래서 서강대도 해볼 수 있고 성균관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너무 무리하게 아까 임용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퀵 배달 서비스 배달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 좀 바람을 쐬어가면서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간에 또 일반 학교는 기말고사를 봐요. 네, 바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바로 기말고사가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기말고사를 놓쳐가면서 이런 또 기태학별 고사를 보러 가는 그런 아이들의 심정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별 고사가 더 중요하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별 고사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논술 이제 시기별 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예. 논술 전략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망희 선생님, 네. 인문계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 이제 마음 다잡고 최종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에 와서 논술 준비는 가당치 않죠. 사실은 이미 해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다면 몇 가지 대안이 첫째는 저는 교과서를 잘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교육 영향평가 때문에요. 대학들이 교육 과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문들이 교과서 지문입니다. 교과서 좀 봐주세요. 두 번째는 EBS 교재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상당수의 대학이 EBS 교재에서 지문을 출제해요. 그러니까 EBS 교재 버리지 말고 예, 예.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대학은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논술을 출제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이나 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도 수리논술을 보는데 그 수리논술이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별로 어떤 유형인가를 보셔야 돼요. 또 일부 대학, 예를 들면 뭐 경북대학 같은 대학은 단답형의 그런 논술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과서 통독, 두 번째 EBS 교재 공부, 세 번째 그 대학 유형에 대한 연습, 네 번째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논술 특강이 있습니다. 네. 꼭 좀 들어보시라. 다섯 번째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써보시고 첨삭을 받아야 되는데 첨삭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친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써보고 첨삭을 하루에 한두 번씩만 하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실력이 느는데 물론 정 실력이 없으면 학원을 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고 하면 학원 가지 말고 그냥 써보고 첨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만기 선생님이 그 논술에 네. 대가세요. 이만기 선생님 책 제목이 논술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전설적인 얘기. 옛날 얘기. 예.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우리 이만기 선생님 얘기 잘 명심하셔가지고 교과서부터 좀 잘 그리고 이제 또 통독하시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일부 대학은요 영어 지문도 나옵니다. 아, 그 예. 영어 지문이 쉬운 영어 지문이 아닙니다. 약간 어려워. 근데 이번에 수능 영어가 어려웠으니까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영어 지문이 나오는 대학은 영어 지문 해석이 변별력을 가릅니다. 외대라든가 이런 대학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유형에 맞춰 준비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들이 올해 실시한 모의논술이 있습니다. 그 모의논술고사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책자도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인문 논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고요. 이번엔 이제 자연 논술로 한번 네. 넘어가죠. 안영은 선생님, 자연계 논술 이제 막바지 어떻게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자연계 논술은 이제 인문계 논술과 달리 예, 예.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 풀이 과정만 잘 쓴다면은 논술 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과 달리 자연계 논술은 수능 공부의 연장선에서 그걸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본다, 이런 기분으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논술 출제 유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예, 어떤 대학은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수학에다가 과학 이제 네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수학과학을 동시에 보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만 보는 대학은 이제 서강대라든가 아주대, 이화여대, 예. 그리고 인하대, 한양대 등이 이제 수학 문제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필수로 하고 과학 네 과목 중에서 이제 선택을 유도하는 대학들이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이런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과학과학을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아마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출제 의견을 잘 파악하시고, 특히 그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올해 그 대학들이 예고한 올해 출제 경향 이런 거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이과 자연계 논술은 뭐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그 따로 뭐 고액과외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EBS 교재에 나오는 걸 중간식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중간식으로 풀어본다, 이런 기분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제가 자연계 더불어 학생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릴 것은, 그 제가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 수험생들이 요때 전부 다 서울로 원정을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열흘 정도 묵으면 그 경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경비뿐만 아니라 학원비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명강사의 강의는 인터넷 강의가 다 떠 있어요. 예. 굳이 그거대로 서울 올라오지 마시고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고, 첨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첨삭은 동네 학원에서, 굳이 서울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온단 말입니다. 제가 사교육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원정 올 필요 없다. 그래서 첨삭은 오고 가는 그 동네에서 시간을 좀 해결하라. 아껴서 그럼, 학생들이 그럼요. 스스로 집에서 올 해볼 시간에 수도 글 쓰는 있고요. 게 나은 거죠. 그 요즘은 또 첨삭도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EBS도 공짜잖아요. 예, 예. 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셨죠? 굳이 예. 이렇게 원정으로 오시지 마시고. 아유, 그럼요. 예. 우리 저 안영은 선생님도 꽤 일반 일간지에도 계속 그 입시 컬럼도 쓰시고 굉장히 그 입시 이쪽에 아주 대가신데, 네. 이 두 분의 대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네. 말씀대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낭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지난 네. 수능 전에 네. 모 대학에 이제 논술 출제 검토를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논술이 꼭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좀 사고력이 있고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그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이제 사교육 영향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이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라면은 그렇게 뭐 고액과외 받지 않더라도 논술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질문이 많이 또 오거든요. 서울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 지방서 강의 잘 들으시고 첨삭 잘 받으면 된다. 그 비용으로 차라리 건강 보신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100분 토론 못지 않습니다. 예, 예. 열띤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예, 예.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이제 논술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능 이후에 치러질 적성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정하고 그리고 마무리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안영훈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적성고사는 보는 대학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개 대학 정도가 적성고사를 보는데, 이미 수능시험 전에 다른 대학들 일정이 끝났고요.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4개 대학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은 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한국산업기술대와 한신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날짜가 한국산업기술대만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11월 20일, 홍익대 세종도 11월 15일이네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좀 감안하셔서 학생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적성고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게 기출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금년도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보시고요. 또
또 시중에 나가면은 그 적성고사 문제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적성고사까지 또 학원 다니면서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예, 적성고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수능을 오늘 치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마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발표가 많이 났고요.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인데요. 일부 대학은 이미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네. 이제 아직 많은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요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만기 선생님, 수능 이후에 네. 면접을 치르는 대학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좀 일단 알려주시죠. 면접고사 일정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이 14일과 15일에 걸쳐 이루어지고요. 융합형인재도 28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의 두드림 전형이 11월 15일이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가 11월 20일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이 11월 20일이고요. 일반 전형 의치 수의대학이 21일입니다. 또 경기대학교 KGU 학생부 종합전형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또 다음 또 보시면 서울시립대학이 11월 21일이고요. 세종대 창의인재가 11월 21일, 가천의 의예과 수험생들입니다. 가천의 전형이 22일이고요.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가 11월 22일에 있고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이 11월 28일, 경희대 네오르네 아마 학생부 종합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11월 28일, 인하대 학생부 종합이 11월 28일, 홍익대 11월 28일 면접이 실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이게 일정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대학별 면접고사 대비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대체로 이제 20%에서 100%까지 2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예. 사실 면접으로 당락을 뒤바뀌는 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0명은 면접으로 바뀐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면접은 개별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이 있는데 개별 면접인 경우는 뭐 다양하죠. 기초 소양인 경우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기반 면접이고요. 일반 심층구술 면접은 국영수사과 면접이고요. 뭐 또는 어느 대학은 인문학, 사회학, 수학과학을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접은요 무엇보다도 교과 개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일단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아도 말 못하면 꽝이니까 말하기 연습을 좀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 기출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수능은 출제자가 늘 변하지만 면접은 그 교수가 그 교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늘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 또 세 번째는 실전 연습,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걸 촬영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네 번째는 일단 시사 이슈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서두를 끊을 때 시사 이슈를 전해지기 때문에 아니면 TPP가 뭔지 아니면 뭐 IS가 뭔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무역 협조가 뭔지 이걸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해야죠. 왜냐면 맞아요. 이 면접이요. 그냥 일반 면접이고 압박 면접 일종의 그 애를 쉽게 말하면 쪼는 거거든요. 예. 그때 막 당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 무엇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인데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안 썼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알아야 면접 대비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원 학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부입니다. 어떤 교수가 있는지,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는지, 장래의 취업 전망은 뭔지를 알고 가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보면은 면접할 네. 때 보면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그 입장을 할 때요. 면접실로 들어갈 때 좀 긴장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연습도 몇 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네. 학생이 면접 끝나고 딱 나왔는데 채점관이 쟤는 붙여야 된다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학생이요. 자기소개서 자기는 근면 전략, 근검 전략이 몸에 뱄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갔다. 면접실에. 그러니까 몸에 뱄네. 면접관이 쟤는 몸에 배내니까 쟤 붙여야 돼.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모 대학의 일화인데 학생이 들어와서 울기 시작하는 15분 동안 울고만 나갔답니다. 자기 실력 발휘 못하는. 그런 친구는 사실은 연습을 좀 했다면 아마 울지 않을 텐데 연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또 정 안 되면
안정제라도 먹고 가야죠. 네. 되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아, 학생들이 네. 이제 가정 형편을 물어보면은 네. 특히 이 학생들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운다고 그거 그래요. 외무적인데. 예. 예. 그러니 어려운 가정 환경을 좀 알고 싶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곱게 자라는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물어보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답하면 좋을 걸 그냥 이 학생답게 우니까 대답을 못 한 거죠. 근데 점수를 주고 싶어도 대답을 못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그 몇 년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예. 그 경상도 친구들은 말을 좀 천천히 했습니다. 네네. 서울 분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 면접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면접관과의 싸움에 제가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할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를 잡는 면접을 하는데 내가 말을 천천히 면접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은 가급적 천천히 하시라 이게 유령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능 후에 치러지는 대학별 교사의 일정과 이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능 특집 2016학년도 수능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실게요.